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하윤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작성한 내용은 가장 관심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일단 제목은 항암제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항암제는 성장성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항암제가 암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랑 관계가 큰 질환이기 때문에 고령화 국가인 선진국 위주로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을 가능한 이유는 일단 암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 좋은 항암제가 나올수록 환자 1인당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항암제를 사용하는 수량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은 2021년 1,500억, 1,60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2028년까지는 예상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4,600억 원 내외 정도 시장을 형성할 걸로 예상돼서 거의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항암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경향은 일단 정밀의료라고 불리는 건데, 일단 유전체 분석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감소해서 최근에 유전체 분석 비용은 $1,000 내외 정도에서 유전체 분석이 개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이 이제 좀 대중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액체 생검이라고 불리는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거나 유전자 돌연 변이를 진단하는 것들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액체 생검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가던트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그레일 같은 곳들이 가던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강보험공단이랑 비슷한 나이스랑 같이 해서 이제 13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이 암 진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겠다고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레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비슷한 임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항암제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폐암은 폐암 치료제, 간암은 간암 치료제 이렇게 암의 위치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항암제들 같은 경우는 유전체 변이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들이 매년 한 건 정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암종불문 항암제라고 불리는 항암제들이 최근에 한 5가지가 승인을 받았는데, 면역 항암제 중 하나인 키트루다부터 해서 최근에 타핀라 메크니스트라고 하는 비라프 변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까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트락비라고 NTRK 융합 변이에 사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 장기 데이터에서도 높은 반응률과 생존 기간 등을 나타내서 앞으로 암종불문 항암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종불문 항암제는 특히 희귀한 유전 변이에 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유전 변이에 따라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다양해지면은 그런 유전 변이를 검사하는 유전체 분석 또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상호작용해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역 항암제는 최근에 가장 고성장한 항암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면역 항암제는 과거에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시장을 급격하게 넓혀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병용요법이나 보조요법에 대한 임상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가 과연 2018년에는 한 35%가 면역 항암제 단독을 사용했고 병용요법이 17%를 사용했다고 하면, 2021년에는 오히려 단독 사용하는 비중은 줄었고 병용 사용 비중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면역 항암제 사용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 항암제 매출에서 특이한 점은 키트루다 옵디브 같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비중은 매출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나머지 기타 면역 항암제 중에 티센트릭 정도만 좀 하고 임핀지 정도만 좀 유의미한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시장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FDA에서도 면역 항암제 승인을 좀 더 비교 대상을 면역 항암제끼리 하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신규 면역 항암제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사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면역 항암제가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항암제 위주로 시장의 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 항암제 생산을 해주는 CMO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또 보조요법에 대한 파마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조요법은 이제 수술 전후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요법으로,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이제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현재 수술 전 보조요법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들도 2021년 전체에서 한 30% 가까이를 보조요법으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이것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조요법 같은 경우가 시장 전망이 좋은 이유는 현재 보조요법에 사용하는 약물이
표적항암제들보다는 항암화학요법제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타그리스 임상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적항암제를 사용했을 때는 기존의 뭐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플라시보 요법에 비해서 그 월등히 낮은 비율로 재발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조요법에 대해서 사용 증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빅파마들도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으로 제시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들 사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항암제 시장 자체도 성장 전망이 높은데 신규 의약품들이 진입하는 것은 특히 면역항암제 위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면역항암제들의 현재 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4개 의약품들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약품들을 생산해주는 CMO 업종이 가장 큰 선호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생산 능력이 좋고 그 생산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CMO 위주에 대해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 중에 한미약품과 유한양이 이제 가장 가깝게는 뭐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뭐 내년 초에서 그 항암제 관련 뭐 허가 이슈나 아니면은 그 임상 결과들의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항암제 관련 모멘텀이 있는 한미약품과 유한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